거기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발이 얼 것 같아요. 폭설이 내리는 어느 산 중턱. 다급한 목소리로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리건주에 사는 셀리나예요. 오리건주는 다른 사람들이 지상낙원이라고 일컫죠. 저는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데요. 오리건주는 눈도 자주 오지 않고 아름다운 동네예요. 특히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숲이 울창한데 미국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산지 오리건이랍니다.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 흐르는 주랍니다. 드넓은 바다도 있어 미국인도 휴양을 오는 곳이죠. 오염되지 않은 신선하고 맑은 물, 공기, 바람의 고향입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곳이 많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바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쉬러 오곤 한답니다. 그리고 요즘 커피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저 역시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우리 주는 커피가 맛있기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미국 각지로 판매가 정말 많이 됩니다. 아메리카노로 마셔도 맛있지만 부드러운 유크림을 첨가해서 카푸치노로 마셔도 환상적이랍니다. 커피향이 동네 곳곳에서 풍긴답니다. 그리고 수제 맥주로 유명한 우리주는 농장이나 각자 일을 마치고 커피 한 잔, 맥주 한 잔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여유롭고 한가롭게 살아갑니다. 아무 가게나 들어가도 다 맛집. 바로 그곳이 오리건주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딸기, 체리 농장이 엄청 많답니다. 아이들은 평화롭게 뛰어놀고 농장에서 과일도 따고 여름이면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는 그런 평화로운 동네랍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자라서 그런지 빨리 서두르거나 급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를 보면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평화로운 동네의 가장 좋은 점은 주 세금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다른 주보다 저렴하답니다. 요즘은 관광객이 참 많은데요. 전에는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았다면 요즘은 세계적으로 캠핑이 유행인지 캠핑이나 트레킹을 오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답니다. 저는 카페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너무 한가로운 나날이 살짝 지루하게 느껴지는 어느 날이었어요. 캠핑 관광객인 듯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희 가게는 커피를 타주기도 하지만 타먹을 수도 있도록 갈아주기도 하거든요. 커피콩을 사러 온 사람이었어요. 꼼꼼하게 커피향을 맡아보면서 어떤 조합이 맛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제가 지루해서 그런 탓인지 그 손님이 너무 반가웠고 저는 친절하게 대답해주며 평소에는 하지도 않는 시음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와 1시간 이상을 떠들었지 뭐예요. 그에게 우리 오리건주에서 맛있는 집도 알려주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민준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돌아가고 저는 이상하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괜한 기대를 했습니다. 한눈에 반한다는 말은 절대 믿지 않는 저인데 혹시 이거 반한 건가요? 문만 열리면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사람이 민준처럼 보였어요. 딱히 저에게 관심을 보인 것도 아닌데요. 제가 너무 외롭거나 정말 한가한가 봐요. 관광객한테 신경이 쓰이다니.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어쩌면 그를 우연히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는 캠핑을 온 것 같았고 그렇다면 이곳에서 가까운 캠핑할 수 있는 곳은 한 곳이 유력했어요. 게다가 그곳은 예전에 아버지가 산속 커피숍을 운영했던 곳이에요. 지금은 별장처럼 가끔 들르는 곳으로 새 단장을 했지만요. 그곳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스토커 같지 뭐예요. 차라리 나에게 줬던 이메일로 메일을 보낼까 생각도 했지만 메일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 볼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적극적인 여자였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친구 레지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레지나,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레지나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레지나는 어릴 때부터 뛰어놀던 친구인데 우리는 티격태격하면서도
매일 붙어 있는 그런 사이죠. 그래서 레지나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캬 하고 소리를 질러 제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답니다. 너 정말 왜 이래? 했더니 레지나가 좋은 말부터 할까, 나쁜 말부터 할까? 이러더라고요. 이 상황에 나쁜 말 할 게 뭐가 있어? 셀리나 우선 너가 사랑에 빠졌다니 너무 축하해. 나는 너가 왜 연애를 안 하는지 너무 답답했어. 연애를 하면 이뻐지고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보여. 그런데 하필이면 왜 관광객이야? 그는 돌아가 버릴 텐데.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인이야?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 집에 오는 진상 손님은 중국, 한국인들, 아시아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내가 오늘 낱낱이 보여줄 테니까 저녁 5시까지 우리 가게로 와. 레지나는 수제 맥주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 관광객이 오기 시작하면서 레지나네 가게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제 맥주는 도수가 일반 맥주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마시다 보니 훌쩍훌쩍 마시다가 취하는 관광객들이 종종 있는데요. 레지나가 말하는 것처럼 진상 손님이 있어 힘든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레지나네 부모님은 직원으로 힘이 센 남자 직원을 주로 채용한다고 했어요. 술에 취해도 강한 남자 앞에서는 정신을 잘 놓지 않는다는 게 레지나네만의 노하우랍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레지나네 가게로 향했어요. 그날도 아시아 관광객이 많았는데요. 뭐 다들 즐기는 분위기지 레지나가 말하는 그런 손님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레지나가 관광객으로 온 아시아 남자를 좋아하는 제가 걱정이 되었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헤이 그러면서 제 어깨를 잡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왔냐? 뭐 이런 시시껄렁한 말을 하는데 서툰 영어로 막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했는데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자기 일행과 함께 마시자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잡고 허튼 짓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정말 눈물이 뚝뚝 났죠. 레지나와 그의 듬직한 직원들이 와서 그 남자를 제지했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일이 엄청 커진 거죠. 레지나는 걱정스럽게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찰이 오자 그 남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이 돼서 그냥 예뻐서 말을 건 것뿐이라고 말하는 미개한 동양인들을 보다 보니 분노가 솟구쳤어요. 경찰이 그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해서 봤더니 그들은 중국인들이었어요. 요즘 중국인들이 졸부들이 많이 생겨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며 돈을 그렇게 뿌리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몰랐는데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았어요. 머리를 언제 감았는지 머리가 엄청 기름져 있더군요. 그리고 그 중국인들이 있던 테이블을 보니 2명이서 메뉴를 5개나 시켜서 먹었더라고요. 물론 레지나네 매상이 올라서 좋은 일이지만 레지나네 음식은 양이 많고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2명이서 3개 먹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5개나 먹었다니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경찰이 와서 중재를 하고 레지나도 곤란해하는 걸 보면서 사과를 받고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레지나와 경찰이 집으로 데려다줘서 집에 오게 되었죠.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만 해도 지루해서 무슨 일이라도 생겨라 주문을 외웠는데 오늘은 관광객에게 마음을 뺏기질 않나 추행을 당하질 않나 정말 버라이어티한 날이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세상에, 꿈에서 민준을 다시 만난 거 아니겠어요. 눈을 떴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걸까요? 레지나에게 말을 하면 욕만 먹을 것 같아. 저는 이른 아침 배낭을 싸서 그 캠핑 코스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별장도 있고 해서 그냥 나는 별장 관리하러 가는 거다 라는 핑곗거리로요. 차로 10분쯤 이동해서 가면 차가 더 이상 못 가서 걸어서 올라가야 했어요. 별장은 산 중턱에 있었어요. 혹시나 민준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기로 하고 오늘 만나지 못한다면
이건 운명이 아닌 걸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제 맘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제 기대와는 달리 민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 어디 있는 걸까? 어느덧 별장에 도착을 했죠. 저는 오랜만에 벽난로를 켜고 정리를 했어요. 마음을 정리하면서 별장 정리를 마치고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시고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오리건주는 눈이 많이 오지 않는데 요즘은 기후 이상인지 가끔씩 눈이 내리는데 한 번 오면 폭설이 내리곤 했습니다. 우리 오리건주는 눈이 자주 오지 않다 보니 눈 제설에 대한 대비는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눈이 오면 녹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제설 작업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갇혀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정신을 팔려 몰랐었는지 뉴스를 틀어보니 이미 한파경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밖으로 나갔는데 눈이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무리해서 내려가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 다시 별장으로 들어가려는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도와달라는 소리였죠. 자세히 보니 어떤 남자가 저를 보며 소리치는데 도와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보니 세상에 민준이었습니다. 눈이 오는 걸 보고 서둘러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그만 넘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날도 너무 춥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당황을 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선 우리 별장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따뜻하게 벽난로를 켜고 커피를 한 잔 타주었죠. 민주는 저를 만나 너무 다행이라며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절 보내준 것 같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민주는 한국에서 왔고 어느 IT 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고 일만 하다 보니 어느덧 번아웃이 왔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을 어떻게 12시간도 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오리건주는 힐링의 도시다라는 문구 하나만 보고 오게 되었다고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가는데 갑자기 인생이 덧없어져서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왔다고 하는데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저를 만나서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저를 보내주신 것 같다며 쑥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구조요원들이 도착했고 우리는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꿈만 같았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운명인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나는 오리건주에 사는 사람이고 그는 저 멀리 한국에 살다 잠시 온 관광객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상사병에 걸린 건 저뿐인걸요. 용기를 내서 그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아까 놀라서 순간적으로 한 이야기였나 봅니다. 열흘가량 시간이 흘렀고 저는 레지나의 놀림을 아직도 받으며 또 평온한 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커피숍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민준입니다. 네. 저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통화를 했고 민준은 저와 헤어지고 핸드폰을 잃어버린 걸 알았고 한국에 오자마자 구글로 저희 가게를 검색해서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SNS로 장거리 썸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민준을 보러요. 레지나는 한국이란 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혼자 가는 게 말이나 되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오랜 비행을 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레지나가 말한 것과는 달리 인천공항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오리건주와는 달리 생동감이 넘친다고 해야 할까요? 한시라도 빨리 민준을 보러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출국 심사가 너무 빨라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쉬지도 않고 심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럽이나 동남아 등 다른 나라를 갔을 때는 줄도 길지 않은데 입국 심사 직원들이 너무 느릿느릿 일을 해서 그런지 1시간도 넘게 걸린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제 마음에 들게 엄청 빠른 곳이었어요.
비행기 도착해서 민준을 만나러 나가는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민준을 안고 인사를 나눴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듬직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은 차로 저를 데리러 왔는데요. 한국 차를 처음 타봤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게 민준은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를 타고 있었는데 내부도 멋있고 자율주행 속도를 맞춰놓고 운전을 하는 걸 보니 한국이 생각보다 좋은 나라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국 도로에는 차가 참 많았어요. 민주는 퇴근 시간이라 조금 막힐 수 있다고 피곤할 테니 잠깐 잠을 자라고 했죠. 엉덩이가 따뜻해서 너무 포근했고 금세 잠이 들었어요.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글쎄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올해 건주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며칠씩 집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로에 눈이 하나도 쌓여 있지 않았어요. 인도 위에는 소복하게 눈이 있었는데요. 놀라서 민준에게 물어보니 서울에서는 언덕이나 미끄러울 만한 곳은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아스팔트 도로에 열선을 깔 수가 있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 혁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눈이 오면 꼼짝도 못하고 제설 작업이 끝나야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열선이 없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비하면 그저 후진국이구나 라고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서 한참 달리는데 민준이 켜놓은 핸드폰 내비게이션에서 빨간불 같은 게 반짝반짝이면서 뭔가 경고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에게 핸드폰이 이상하다고 하니 그건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경고라고 하였습니다. 속도를 맞춰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한 기능이었습니다. 핸드폰 내비게이션은 외국인에 맞는 언어로 바꿀 수도 있다고 영어로 바꿔줘서 함께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갔답니다. 한국은 정말 재미있고 최첨단 기술 천지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신세계를 맛보았답니다. 우선 제일 좋았던 건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낭만적으로 길을 다니며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주는 많이 춥냐며 저를 찜질방이라는 곳에 데려갔습니다. 민주는 제 머리에 수건으로 양 모양으로 만들어 씌워주었어요. 저는 찜질방에서 준 핑크색 반바지에 반팔티로 갈아입었죠. 커다란 거실 같은 곳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눕거나 앉아서 무언가를 먹고 있는 광경이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게 팔목에 옷장키를 걸고 그걸로 결제가 다 가능했어요. 식혜라는 음료에 맥반석 계란을 주문해서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식혜는 밥알이 있는 달달한 음료였어요. 맥반석 계란은 삶은 계란과는 달리 흰자가 갈색인데 정말 탱글탱글하고 쫀쫀한 식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둘의 궁합은 환상이었어요. 저는 식혜를 어느 순간 다 마셔버렸어요. 음료는 커피만 마시던 저였는데 노란색의 단호박 식혜는 달달하면서도 처음 맛보는 그런 단맛이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커다란 TV를 보고 있는 게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따뜻한 바닥에 누워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못 나눴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민준과 함께 있는 것도 신기한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제가 있다는 게요. 지금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곧 민준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민준과 저는 둘 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온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특히 절친 레지나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어떤 게 좋을지 상의하고 있고요. 우선은 제 커피숍을 레지나에게 맡기고 한국에 1년 동안 들어가 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한글도 배우고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도 보며 한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우리 오리건주의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커피숍을 해보려고 민준과 준비 중입니다. 영화 같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리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재밌는 사연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보해주세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이상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